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무엇보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 해설 강의 마치고 바로 이 총평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2027학년도 이후에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재 강의까지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거예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려웠다 해서 1등급이 지금 내가 이 강의,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능을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한 3.8에서 4.5% 정도 나올 거라고 해요. 자, 사실 상대평가일 때는 이제 한 4%까지가 1등급이었고 절대평가 이후에는 대체로 이제 한 6.6% 정도, 7% 정도 이렇게 1등급이 나오는 게 이상적 비율이라고 이제 평가원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글쎄 이번에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고 진짜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1등급의 비율이 한 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런 추정치가 실제 채점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고난도 어휘나 해석에 맡기고 꼬일 만한 그런 복잡한 구조의 문장 이런 거는 사실 없었지만 내용적으로 읽어도 우리말로 옮겨놔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를 만한 그러한 소재거리들이 많아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 쓴 필자와 글을 읽는 독자 간의 대화라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상호 간에 뭔가 아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죠. 누가? 독자가. 누가? 수험생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영어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적 난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해력,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4문항이 전부 다 최고 오답 유형에 속했었고 거기에 순서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빈칸 추론 3문항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나오지 않았었던 제목이 계속 출제는 됐었지만 이렇게 최고 오답 유형에 속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제목 문항이 들어갔고 또 이제 순서 당연히 들어갔죠. 이 제목 해설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의파학 유형 중에서 사실 제대로 출제하면 제목이 가장 난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나 요지 같은 경우는 선지가 우리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다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제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선지가 영어로 주어지지, 거기에다가 제목 같은 경우는 주제하고 또 다릅니다. 말 바꿈, 패러프레이징이 훨씬 더 심해서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이 출제자들의 장난질이 아니라 원래 제목이란 유형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이런 대입학 유형도 보통 쉽다고 판단을 했지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EBS 연계율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지만 통계상으로 나타난 게 이 정도이긴 한데 의미 없어요. 내가 애써서 EBS 교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 시가 같은 게 또 문학 같은 게 EBS 교재에서 나왔던 거 그 제재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한 번 본 지문을 가지고 달라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EBS 교재와 연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런 간접 연계, 즉 소재 연계 정도 갖고 이게 연계율을 논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EBS 교재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수능 시험 영어 영역을 잘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EBS 교재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어 자체에 대한, 수능 영어 자체에 대한 적응력, 무엇보다도 문해력이 또 배경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언제나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진짜 근본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독해를 하는 것이 단어 다 알고 문장이 문법 구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 다 되고 이러면 완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주어져 있고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이 오답들은 소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 정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방해하는 매력적인 오답이 뭐 하나, 둘, 뭐 많게는 셋 이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선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매력적인 선지를 잘 만들어 놓은 양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는 지문의 구조 파악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설가면서 강조했다시피 무식하면 절대 안 돼요. 뭐 읽어도 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넓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걸 꼭 명심하도록 하고 국어든 영어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문에 대한 답은 맞췄다 하더라도 뭐 틀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층적 이해를 반드시 끌어올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 제시하겠습니다. 뭐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더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 오답률 상위는 항상 빈순삽함이에요. 빈칸과 순서와 삽입과 함축적 의미 추론입니다. 뭐 이번엔 또 제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편, 전략편 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 아직 강의는 하지 않았는데 곧 할 겁니다. 이게 최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이 유형에 대한 적응도가 빨리 올라가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가 문장 단위 해석 능력이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감에 의존하는 독해 제발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감에 의존하는 독해라는 게 모의고사 때까지는 어찌어찌 통할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 중압감의 시점인 수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든다는 걸 꼭 명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문장 단위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는 구문 해석 능력을 빨리 보완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지문, 수능에서 빈출되는 소재거리의 지문에 대해서 독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문장 하나하나, 지문에서 사용된 문장 하나하나의 연관성과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영어력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설조의 글과 설명조의 글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을 읽게 되면 우리가 41번 요약문 완성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읽으면 최소한 단락 단위로 내가 읽은 내용이 뭔지 한 줄 요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천일문 독해 시리즈입니다. 이건 천일문 구문편 교재의 이 수준과 마찬가지로 인트로와 베이직과 그리고 이센셜과 마스터 이 네 단계로 각각 2권씩 총 8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이미 개설된 강좌에 있어서 내 수준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본인의 등급과 현재 상태에 맞춰갖고 꼭 수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읽힌다고 내가 해설하면서 얘기했지만 어휘 뭐 절대평가 이후에 이렇게 좀 모를 만한 어휘를 밑에 뜻을 달아준다고는 하지만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만한 단어들을 막 주석으로 달아주고 진짜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뜻을 주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빈약해갖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독해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휘 교재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책을 발간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어근과 접사로 어휘의 암기 양을 늘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고 설령 까먹었다 할지라도 실전적 상황에서 뜻을 만들어내기라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자 함인데 자 이러한 교재들에 대한 자 어휘 교재 그냥 단순히 깜지 만들어 갖고 단순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전에서 발휘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서 양질의 문제를 갖고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두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독해 모의고사, 수능 실감 하다, 또 최우수 문항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강의를 하고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교재들 잘 활용해서 문풀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영어력 자체에 대한 향상 반드시 이뤄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자 이게 항상 평가원이 이번 같은 경우도 수험생들 2025학년도 수험생들을 과대평가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출제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입시 역사에 있어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금년 수능은 수험생들 연맥이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라고 평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항상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문제풀이의 꼼수를 잘 익혔다고 한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건 배제했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해왔던 거예요. 학교 공부 충실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잘 따르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자,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평가원에서 현재 수험생들이 처해 있는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문해력,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참고서를 해결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결국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를 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문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탄탄한 상식과 배경 지식이 없어서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도대체 우리말 해석지 정도의 수준의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내용을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만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에서 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 이제 해설 강의와 함께 이어진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